자, 오늘 나가야 될 것은 마지막 3단원입니다. 이 학기 중간고사가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말에 포함될 곳이지만 여긴 중간고사에 꼭 들어갑니다. 전자기 유도 파트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띠부터 시험 범위 있는 학생들은 파동과 정보통신 초반까지 시험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쪽은 전혀 새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역학 배웠고 전자기학 배웠죠. 이쪽은 파동역학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자기가 꼴에 공식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머리가 좀 빠질 거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원이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의 성질을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것입니다. 자, 파동의 성질과 이용. 첫 번째, 파동이 무엇인가? 제목만 3개를 쓰고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얘입니다. 굴절. 오늘은 굴절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가자. 국어 선생님들이 가끔 나한테 비문학을 많이 물어봐요. GPS라든가. 어제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굴절을. 지문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잖아요. 인공위성에 전파를 쏘는데 여러분 전파도 빛입니다. 파장이 다르지. 근데 이 전파가요. 우주 진공에서의 속도와 대기 중의 속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빛이 속력이 다를 때 꺾인다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속력차가 생기면 꺾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요. 물고기를 옆 사선으로 작사를 아무리 던지 못 잡아요. 왜? 물고기는 자기가 보는 그 물고기 모습보다는 앞에 있어요. 꺾여서 우리 눈에는 그쪽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공기 중과 물속의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확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원을 정확히 배우면 비문학 한 문제가 또 맞는 거죠. 인문 애들이 벌벌 기는 곳을. 그러니까 자연계열인 너희들이 이쪽 비문학 지문에 대한 해석 속도가 빠르다면 왜? 과학 지문은 팩트거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기초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알아요. 문제만 봐도. 알았어요? 왜? 그쪽에서는 내용을 다 적어주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근데 니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파동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파동의 성향 중에 하나만 안 배우고요. 안 배운다는 거는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3학년에 가서 물투에서 이제 다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학에 가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 반사를 안 배웁니다. 반사. 그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파동은 어떤 것이고 파동의 성질, 파동성은 무엇인가까지 오늘 알고 가는데 그 중에 성향 중 하나 누구? 굴절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하고 간다. 알았냐? 근데 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내가. 그럼 니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함정을 계속 묻는군 이라고 니들이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좀 있으면 내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수를 무지하게 합니다. 오늘은 자기가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가길 바랍니다. 알았지? 먼저 파동에 대한 성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발생을 한대요. 자, 파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게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원. 지진이 발생하는 그곳을 진원이라 하듯이 그럼 빛이 발생하는 그 지점 뭐라고 하죠? 광원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소리가 발생하는 그 지점은요? 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파동은요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모형. 아시겠어요? 그럼 이 파동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꼭 이렇게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다른 보완해야 될 입자성이 있다는 걸 뒤에 가서 마지막에 딱 결론하고 끝냅니다. 두 개를 딱 보완하고. 알았죠? 그럼 기본적으로 파동이 무엇입니까? 딴 건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 이렇게 보세요. 자, 파동이 무엇이라고요?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쭉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 한다고요. 알았지? 다시. 진동이 이제 이동한다는 기본 말을 쓰거든요. 진동이. 여기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파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웁니다. 우리는 이 파장, 그 다음 진동수,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앞단원에서 배웠죠. 어디요? 보전자껍질에서 배웠잖아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거기서 좀 얼핏 봤죠? 그걸 여기서 정확하게 다루겠다고. 자, 파동.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전달 현상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말까요? 에너지 전달 현상이다. 무엇이? 진동이요. 이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진동. 주기 운동에서의 그 주기 있죠, 주기. 그 주기를 분의 1로 한 값이 진동입니다. 1초에 몇 주기, 1초 몇 번 왕복하냐, 그게 진동이거든요. 자, 요런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근데 니들은 진동으로 설명했다? 모르는 거지. 지난 시간에 빠진 학생들 있죠, 그지? 용감하게. 없네요. 없네요. 난 주말에 빠져 끊었던 놈이. 니네 이거 한 거 기억나? 잘 봐. 이게 에너지셀까? 이게 에너지셀까? 후자, 전자. 후자였다는 거 기억하지? 이게 진동수야. 한 번. 알았니? 자, 여기 출발해서 한 번이야, 이게. 두 번이지? 세 번이지? 1초에 이걸 몇 번 왕복하느냐. 그게 진동수라고. 그러면 진동수는 어떨수록 에너지가 세다? 그렇지. 진동수가 클수록. 또 하나. 요렇게 진동수는 똑같거든? 요게 에너지 셌냐? 이게 에너지 셌냐? 이게 셌지? 이게 진폭이야. 이해 갔어? 그럼 파동, 이게 지금 파동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게. 파동 역학이야, 이게. 그래서 이 파동 역학을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함수가 나오는 줄 알아? 주기함수가 나와. 니네 주기함수 배운 거 얘기해봐. 사인, 코사인 나오잖아. 물론 탄젠트는 조금 부끄럽고. 사인, 코사인 함수들이 파동 역학으로 설명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그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그 과정을 니들이 이해하면 된다. 먼저, 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 진원,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이 음원, 빛이 발생하는 지점을 광원. 그럼 파원은 뭐가 발생하는 지점이야? 그렇지.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이잖아. 파동 발생 지점? 그렇다면 얘를 음원 해도 되고, 진원 해도 되고, 광원 해도 되는 거야. 그 셋 다 뭐니까? 파동이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파원, 이건 전체 집합인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원도, 그 다음에 광원도, 그 다음에 음원도 파동, 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매질은 뭘까요? 자, 우리 첫 번째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큰 낭패를 본다는 거죠. 이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너무 중요해, 이거.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죠. 자, 거기서도 그래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봐요. 쉽게 말해서 파원이 예를 들어서 물결파가 일어나는 곳이 파원이었어요. 물결파가 바로 뭐가 일으키는 파동이에요? 물이 일으키는 파동 아닙니까? 그럼 매질이 누굽니까? 물이죠. 자, 소리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어떤 매질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공기. 이해 갔습니까? 그게 매질이라는 거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알았지? 그럼 매질이 없으면요, 대부분의 파동이 전달이 안 됩니다. 알겠죠?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진공 상태 소리 아무리 질러도 소리 안 들려요. 그럼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주복을 갖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돼요. 매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매질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주기운동합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주기운동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매질의 운동에 대해서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매질 운동에 대해서 꼭 기억합니다. 이건 100% 나오니까요. 우리가 물결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결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잔잔한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 이제부터 우리는 물결파를 예를 들 건데, 그러면 물결파의 매질은 누구다? 물입자겠죠, 물입자. 이해 갔어요? 물입자입니다. 지금은 잔잔한 파도인데 얘가 뭐를 한다? 파도가 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겠어요. 파도가 이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매질을 잘 보세요. 물입자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동그라미를 친 것이 해수면. 이해갑니까? 파면에 있는 물입자입니다. 근데 검은색이 원래 전이었죠. 그럼 여기 있는 입자는 어디로 간 거라고요?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물결파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물결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물입자의 매질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그럼 얘도 여기 있던 물입자가 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쵸? 이제 조금 반파장, 4분의 1파장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얘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여기 다시 내려왔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해 갑니까? 그럼 지금 얘도 검은색이 아래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됐죠? 올라갔겠죠. 여기 있는 애는 올라갔겠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파면에서 물결파가 이동을 할 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을 할 때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수직 왕복 운동만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매질이 이동해버리면 여러분들 제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 있던 공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진공으로 죽는 거죠. 제 앞에 매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니들은 뭔가 느낌을 받겠죠. 매질이 계속 오면 바람이라도 불 거 아닙니까?
근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들.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 No. 움직이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를 한다? 제자리에서 주기 운동한다. 주기 운동 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긴 하는데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생각해봐. 파도 타기 응원 누가 매질이냐? 파도 타기 응원 누가 매질이야? 사람이지. 그 니네가 일어났다 앉는 거 아니야? 일어났다 앉으니까 니들이 썼던 모자가 옆 사람한테 가디? 니들이 먹던 김밥이 옆 사람한테 가있디? 그래, 매질은 제자리에서 주기 운동만 하는 거야.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면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종류를 따질 때 봐요. 파동의 종류를 따질 때 저 매질이 파동과 일치해서 주기 운동을 하느냐, 90도를 놓고 주기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를 나눈다. 알았지? 그 첫 번째로 횡파라는 파가 있어. 횡파.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물결판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매질은 어떻게 해? 위아래로 움직이지. 이런 운동이거든. 이해 갔어? 잘 봐. 횡파가 어떤 식의 움직이냐면 사실은 횡파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종파보다는. 이런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애들의 모습을 갖고 이런 포스를 해. 잘 봐라. 매질이 여기에 있어. 자, 선생님은 이것을 기본선으로 잡아줄 거야. 기본선. 자, 이거를 따라서 똑바르지가 않네. 그죠? 얘를 따라서 파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얘를 파동 진행 방향이라고 잡을게요.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나 잘 봐요. 이게 매질입니다.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때 파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럼 매질은 여기 올라갔죠? 다시 내려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파동은 이만큼 움직입니다. 됐어요? 그럼 매질이 여기 왔잖아요. 제자리 아니에요. 한번 이 반 운동밖에 안 한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이해 갔어요? 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주기운동 할 동안 파동은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매질이 한번 주기운동 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이해 갔습니까?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주기란 무엇을 뜻한다고? 파동이 한 번 진행한 거다. No. 매질이 한 번 반복된 운동을 하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주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파동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매질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무슨 파라고? 횡파입니다. 알겠어요? 횡파의 얘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일단 횡파는 지진파에 S파가 얘에 해당돼요. S파. 알겠죠? 여러분, S파가 뭐의 줄임말이죠? 세컨더리. 몇 번째 온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세컨더리 앞에 소수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그죠? 둘째 앞에 첫째. 그렇죠. 그래, 그게 피파예요. 프라이머리. 아, 그럼
L파가 있거든요. 지진파. L파는 뭐의 이니셜일까요? 그랬더니, 그쵸. 애들이 라스트 병신이죠. 롱 웨이브파예요. 라스트파 이게 아니라 롱 웨이브. 롱 웨이브랑 뭐죠? 장파라는 얘기예요. L파가 오면 끝장입니다. 지진파의 끝장. 와르르. 알겠어요? P파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무슨 파예요? 종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한 거. 그러면 S파는 뭐냐? 파동은 이렇게 가는데 매질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면 흔들림이 생겨요. 좌우 흔들림이. 알았어요? 그럼 L파는 뭐냐? L파는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땅이. 거기에 이제 러브파라는 파가 있고 레일리파라는 파가 있어요. 러브라는 사람하고 레일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알았어요? 그 지구학도 좀 들어가면 일단 이런 것 S파가 대표적이고요. 물결파요. 이것이 횡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애매한데 전자기파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파는요, 모습은 이런데 매질이 없어요. 전자기파는 우리가 아까 매질이 있어야 가는 파가 있다고 배웠죠. 그걸 탄성파라고 하거든요. 파는 이렇게 잘 봐요.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어떤 모습이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질이 있는 곳에서 빛이 안 가느냐? 아니요. 가죠. 갑니다. 근데 매질이 없을 때 빠르다면 매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집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빠른 거예요. 빛은. 유일하게 진공에서 움직이는 파동이 전자기파예요. 스스로 간다는 얘기죠. 명심하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종파는 누군가?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종파인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파를 높고 낮다 해서 고저파라고 부르거든요. 얘들은요 확 줄어들었다 확 펴진다 해가지고요 몰리면 입자들이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다 얘들이 쭉 퍼질 때는 또 입자들이 서로 뚝뚝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라는 뜻은 뭘까? 매질이 소원하게 있다. 듬성듬성 있다. 밀은 매질이 뭉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밀파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 진행 방향이에요. 잡아주면 이것을 내가 공기입자라고 해볼까요? 공기입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가 밀. 얘가 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했다 소했다로 한쪽 방향으로 이걸 이제 소밀파라고 얘기하거든. 알았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 파장이라 했듯이 얘도 밀과 밀까지가 한 파장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지진파 중에 P파예요. 먼저 도착한다 하죠. 프리머리파.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음파가 예정됩니다. 음파. 소리예요. 소리가 종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밀 이렇게 하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동에 대해서 에너지의 이동 형태라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매질의 진동 주기 운동이 한 번 왕복할 때, 그리고 파동은 어디까지 가는지도 봤고, 매질의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차이에 대해서 분리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매질과 파동의 그 움직임,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차이로 구분한 거고, 이걸 하나 더 구분하면요, 매질이 있다 탄성파. 이게 참고가 되겠죠. 참고. 매질이 있이 가는 탄성파와 매질이 없이 가는 전자기파가 있어요. 빛.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매질의 유무에 따라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눕니다. 전자기파는 빛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을 제외한 모든 파는 탄성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슬슬 졸 때가 왔는데 정신 못 차리죠 아주. 이제 이거 지웁니다. 니네 노트 정리해라. 아직 영상 하나도 안 보더라. 그지? 복습도 안 하고. 저번 주 영상이 소리가 다 날아가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요.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큰일입니다 아주. 자, 이제 대수적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파동을 표시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런 파동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파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파동 그래프와 같이 봐주길 바래요. 자, 보세요. 매질의 출발점을 여기로 잡으면, 자, 요거를 기준선상으로 놉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파동을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세로축은 무조건 누구냐? 변입니다. 자, 세로축은 변인데 누구의 변이냐? 매질의 변이에요. 매질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쌤 저건 횡파. 이해 갔어요. 종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파도.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 알죠? 쭉 가는 거. 그 위에 줄에다가 양동이를 달고 거기다 모래를 넣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땅 뚫어요. 그럼 모래가 조르륵 새겠죠? 걔를 좌우로 흔들어 봐요. 컨테이너 벨트를 쭉 움직이면서 걔가 좌우로 흔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또 하나, 여기다 용초를 달아요. 용초리면 무슨 파야? 경민아. 용철이 무슨 파냐고. 울고 있어요 지금. 종파겠죠? 용철은 종파예요. 이렇게 소밀 하잖아. 용철은. 용철을 위에다 달고 추를 단 다음에, 물론 추가 무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볼펜을 딱 달아요. 달아놓고 얘를 쭉 당겼다 놓으면 얘가 쭝광쭝광 하겠죠? 그때 칠판이 쭉 움직이면 그래프 나와요. 똑같은 그래프. 이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는요, 종파가 됐든 횡파가 됐든 주기운동을 하는 그래프들은 모두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호도법이라고 들어봤죠? 라디안 값. 그게 각도값이잖아. 그래도 원운동도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파이가 몇 도야? 2파이는. 그거예요. 원운동도 각속도로 그릴 수 있다고. 자, 봅시다. 0으로 잡았을 때 아까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4번의 운동으로 나눴죠. 그때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이 그림부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여기다 하나를 더 그렸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다르게 그렸나? 이쁘게 안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볼까? 좀 비슷하나?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1파장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책에는. 그렇게 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내느냐? 안 내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알았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매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봐요. 매질은 0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플러스고 0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다시 말해 봅시다. 출발점으로부터 자요. 종파는 플러스가 앞이고요. 마이너스 뒤에요. 위치가. 횡파는요.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위에 있을 때를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을 때 다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얘를 왼발로 잡으세요. 얘를 오른발로 잡고요. 왼발 오른발이 정신 안 차려 이씨. 과반수가 졸고 앉았네 이씨. 어깨 펴. 응. 딴짓 하고 있어도 네가 나. 계속 이거 하고 있어도 네가 나. 조는 사람 5,000원 벌금. 이 자리에 현금으로 딱 박치기 하고 자. 안 좋은 사람 다 가져가. 조는 놈 거 뺏어가야지. 졸면 뺏긴다. 5,000원 없는 사람 저 핸드폰 주고 가. 돈을 뺏는 건 불법이죠. 그래서 조는 사람은 손을 책상에 닿지 않기로 합시다. 손을 책상에 닿지 않고 수업을 듣기로. 한번 닿지 않고 해봐요. 자세 잡아봐요. 책상에 닿지 않아 봐요.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경비서 해봐, 너도. 여기, 이거 머리 벽에 닿으면 안 되는 걸로. 이러다가 이제 히프 책상에 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너희들은 공중에 떠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 이거 여기서 빠지면 끝나. 오늘 굴절해야 되는데. 다시. 내가 한 번 주기를 잡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잡으라고 했지? 왼발, 오른발이 한 번이야. 무조건.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이게 아니라 왼발, 오른발이 한 주기, 한 파장이라고. 이해 갔냐? 이때 이 값. 가장 멀리 갔을 때 값. 가장 멀리 갔을 때 값. 가장 멀리, 기준점부터 가장 멀리 위치할 때 값. 보세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네요. 이 값을 뭐라고 그러냐?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가장 멀리 갔을 때. 자, 횡파는 플러스가 어디라겠지? 인지야. 횡파는 플러스가 어디지? 응? 말아봐. 야, 횡파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할 때 어디로 움직이는 애야? 아까 물결파 봤잖아, 이씨. 물결파가 이렇게 칠 때 물입자 어디로 움직였어? 위아래 앞뒤요. 위아래로 움직였지. 그럼 어디가 플러스일 것 같아? 위아래는 마이너스지. 가장 올라갔을 때 가장 밑에 있을 때라고. 근데 종파는 아까 음파 같은 경우는 소밀파였지. 파동이 앞으로 쭉 갈 때 얘들은 어떻게 움직였어? 앞, 뒤로 움직였잖아. 그럼 플러스가 어딜까? 앞, 마이너스는 뒤. 가장 앞으로 나올 때고 가장 뒤로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게. 이해 갔어? 그걸 그래프로 쓴 거야 지금. 그때 잘 봐라. 이 가로축이 만약에 가로축이 시간이면
이 값은 잘 봐라. 시간이면, 이게 시간이면 이건 세로축이 변이잖아요. 요 지점은 뭐가 된다? 주기가 되고. 한 번 걸린데 시간이니까. 가로축이 거리라면 왼발 오른발 여기는 뭐가 된다? 파장이 된다고. 파장. 람다라고 읽어. 람다. 그래도 어떤 그래프든 그래도 이건 뭐라고 얘들아? 이건 뭐라고? 진폭이야. 이건 진폭이라고. 이해 갔어? 이게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야, 니네가.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이것을 선생님이 거리라고 놓을게. 그래서 세로축을 변이라고 놓고 2 마이너스 2 센티미터로 놓자. 그래 놓고 얘가 이렇게. 됐지? 얘를 뭐 거리 얘도 센치 20cm라고 하자. 20cm. 질문. 얘 파장 몇 cm야? 못 읽어? 못 읽어? 파장 몇 cm냐고. 왼발 오른발 요 지점이잖아. 여기 봐봐. 20cm지. 진폭 얼마야? 우리 진폭 A라고 하거든 보통. 얼마야? 2cm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4분의 1 파장 몇 cm일까? 5cm가 되겠지. 4분의 1 파장이. 그러면 잘 봐.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A선이거든. 지금 처음 그래프야 이게 처음. 근데 2초 후 요렇게 변했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했어. 2초 후에. 이런 식으로. 알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여기서 일로 위에 움직였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봐라. 여기 있던 입자가 아래로 내려간 거고 여기 자리로. 여기 있던 입자는 어떻게 되냐? 올라간 거거든 지금. 자, 2초 몇 파장 움직였냐? 얘가 10cm면 얘가 5cm가 되는데, 자, 파동은 여기 있다가 일로 옮긴 거잖아. 몇 cm 움직였어? 2초. 5cm 이동했지? 됐어? 얘 주기 몇 초겠냐? 주기 몇 초겠냐? 4분의 1 파장이잖아, 5cm가. 4분의 1 파장 파동이 진행하는데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20cm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 8초 걸리겠지, 8초. 주기 8초라고 지금. 그리고 여기 기역에 있는 입자는 니은으로 내려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에 있는 입자는 니은으로 올라갔을 거고. 알았어? 여기 있는 입자는 어디로 갔겠냐? 1번. 아니면 제자리 있냐? 1번이지. 빨간색 그래프로. 얘들은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계속 제자리서. 매질의 이동을 잘 보라고. 검은색에 처음 파였다가 얘가 빨간색으로 이동해버리면 이 파동이 5cm를 이동하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파동이 20cm 한 번 이동을 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 8초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는 시간이 안 써 있지만 이런 자료로 주기를 줄 수 있다고. 알겠어? 파동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예를 보여줄게. 진동수. 보통 스몰 f로 표현하잖아.
얘는 1초 동안의 왕복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1초) 동안 왕복 횟수. 지금 저 문제에서는 주기가 얼마 떴냐? 저 문제에서는 주기 8초 떴잖아. 8초. 그지? 8초 떴어. 그러면 1초 동안 왕복을 얼마나 할까? (8초에) 한 번 왕복하는 애가 1초에는 몇 번 왕복하겠어? 이게 되겠지. 그지? 1초당 8분의 1회. 한 번 왕복 못 하는 거야. 그 단위를 이렇게 붙인다고. 뭐라고? 헤르츠로. 그럼 질문. 60헤르츠란 뭔 뜻이냐? 60헤르츠의 뜻이 뭐라고? 1초 동안 몇 번 왕복한다고? 이 뜻이야. 이게 니네 집안의 교류 횟수야, 교류. 1초에 60번. 그래서 깜빡이는 게 60번 나와. 1초에 60번. 못 느끼지, 니네가 그걸. 알았어? 초코빌브 나가면 껌뻑껌뻑거리잖아. 그거 안 맞춰지니까. 이해 갔어? 그렇다면 잘 봐.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봐라. 주기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항상 1이 나와요. 봐라. 아까 8초인데 진동수는 8분의 1 헤르츠야. 곱해봐. 얼마 나와? 1 나온다고.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야.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 알겠어? 됐지? 진동수, 주기, 파장, 진폭. 그리고 니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봤듯이 에너지는 이게 뭐라고 이게? 진동수가 크면 주기는 작아. 한 번 왕복하는데 시간이 짧다고. 둘은 반비례 관계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컸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 볼 일이 있다면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어? 그게 바로 228쪽의 얘기야. 자, 이제 마지막. 파동의 속력을 보여줄게. 속력이란 시간당 뭐라고 그랬어? 이동한 거리일 거 아니야. 근데 이 파동력학에서는 시간이 누구에 해당되지? 주기에 해당돼.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 우리가 T라고 쓰지? 거리는 파동이 이동한 거리. 한 번 왕복할 때 간 거리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파장이라 하잖아, 파장. 그래서 뭐라고 읽어? 람다. 람다. B가 묵음이다. L-A-M-B-D-A. 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이거야.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이해 갔어? 이 공식 때문에 속력을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는 저 공식 때문에 니네가 앞에서 부호 존자껍질에서 저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정의했던 거라고. 거기를 잠깐 보여줄게. 니네가 앞단원의 보호 전자껍질에서 우리가 에너지란 플랑크 상수 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게 누구의 진동수라고? 빛의 진동수예요. 그래서 빛의 진동수는 F는 전체 집합이고 빛의 진동수만 따로 쓴 거 요거. 뉴라고 읽거든. V 아니야. 뉴. 근데 빛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C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얘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여기 썼던 대로. 그렇다면 진동수는 이라고 논다면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식을 유도했던 거고. 파동력학에서 나온 식이야. 됐지? 오케이? 잘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아니야. 니네한테 이 공식을 묻기도 하지만,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 속력을 문제에 내진 않아. 무엇이 나오느냐? 매질이 나와. 매질이. 알았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매질은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냐? 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을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야. 무슨 뜻일까? 자, 같은 매질에서는 파동의 속력도 같아. 물론 같은 파원에서 나온 파를 말하겠지. 빛이 됐든 소리가 됐든 매질이 같으면 빛은 빛 나름대로, 소리는 소리 나름대로 속력이 동일하다고. 물론 온도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지금 온도는 동일하고 이라고 친다면, 온도는 동일할 때 이런 조건이 성립해.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기도 하는 줄 알아?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달라진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매질이 딴 거 없어. 지금 내가 매질이 같을 때 그러니까 매질이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야 뭐 어떡하지? 그러지 마. 매질은 무조건 소와 밀만 따지면 돼. 상대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아까 선생님 매질에 따라 속력 빛이 파동을 구분했었지. 아까 매질에 따라. 매질이 필요한 애들을 무슨 파? 좋을 때였어. 너 안 봐도 정말 비겁한. 무슨 파? 매질이 꼭 필요한 파. 역학적 파라 해가지고 탄성파라고 불러. 매질이 필요 없는 파를 무슨 파라 하겠어? 기타 누락자? 뭔 소리야 그건. 비탄성파? 전자기파라고 했죠? 전자기파가 빛이에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비유를 하는 게 탄성파인지 전자기파인지 대답해. 누가 매질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누가 매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자, 문이 여기 있고 저 뒤쪽으로, 알았어? 저 뒤쪽으로 문이 또 있어. 여기 들어왔다가 저기로 빠져나갈 거야. 알겠냐?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가 저 뒤로 빠져나갈 거라고. 근데 얘 들어온 사람은 이 안에 사람이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안에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시간이 단축될까? 당연하지. 사람이 많다는 게 밀한 거야? 소한 거야? 밀한 거지. 사람이 없으면. 그지? 이 사람이 이동하는 건 전자기파야? 탄성파야? 전자기파겠지? 악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사람이 없으면 졸라 빨리 갈 거 아니야. 그치? 사람 많으면 다 악수하다가 손 부르트겠다. 그런데 탄성파는 뭔 뜻이냐? 이 사람이 여기서 악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콘서트장 이런 데 가면 싱어가 락을 하다가 관중석을 뛰어들죠. 그럼 사람들이 팍 들어서 쭉 뒤로 갔다 쭉 오잖아요. 기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건 관중이 많아서야 적어서야? 많아서. 네가 가수인데 얘 혼자 있어. 오빠 하고 혼자 있어. 근데 거기다가 야 이러면 덮치는 거죠. 눌릴 거 아니야.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그 개를 막 쭉 밀고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놓을 수 있지만 사람 두세 명 앉아있는데 우와 하고 뛰어들면 그 몸무게를 어떻게 감당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무슨 파를 말한다고? 탄성파를 말하는 거야. 밀할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밀할수록. 그럼 소리는 탄성파야, 전자기파야? 외우라고 했잖아. 전자기파는 빛이라고. 빛 외에는 다 탄성파라니까. 너 소리가 빛이라고 믿겠냐? 자, 소리는 무슨 파라고? 탄성파야. 알았어?
공기 중에서 빨라, 물속에서 빨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물이 밀하잖아. 물이 빨라, 땅이 빨라? 그래. 그래서 철로가 있는 곳에 노는 아이들은, 제 고향이 그랬는데, 철길에 귀를 대고 있으면 기차가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알았어요? 왜? 만약에 일직선상에 있는 철로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철로는 없거든요. 산을 굽이. 그래서 소리로 들어야 돼요. 빵, 아, 열차 온다. 근데 귀를 대고 있으면 알아요. 툭툭 소리가 들려요. 알겠어요? 물론 기차 올 땐 피해야죠. 야, 지나가면 큰일 나죠. 그 철로에다가 못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럼 못이 눌리면서 가려워지거든요. 그걸 갈아서 활을 만들어요. 그래서 겨우 내내 활 연습을 하죠. 뭐를 잡으려고?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서 활을 한 3주간 연습을 해요. 막 손에 부트 들어오고. 우리나라 양궁이 괜히 금메달이 아닙니다. 계속 연습합니다. 팍팍 꽂혀요. 심지어 하늘에 쐈는데 제 친구 동생 하나가 쳐다보다 실명했어요. 눈 꽂혀가지고. 그런 사고도 있을 정도로. 그래도 계속 연습. 그리고 이제 한겨울이 되면 자기 집 똥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갑니다. 활을 10개씩 갖고. 근데 활을 쏘잖아요? 토끼에게 쏘잖아요? 튀어나와요. 활이 튀어나와요. 그 딱딱 꽂히던 애들이 쏘면 탱! 튀어나와요. 결국 토끼는 개들이 잡습니다. 와! 이거 토끼가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건 잘 뛰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건 못 돼요. 뒷다리가 길어갖고. 굴러요. 개들이 포위. 그럼 우리가 딱. 그랬던 기억이. 그래도 그 다음 이듬해 겨울에 또 여지없이 활연습. 여지없이 철길에 못 올려놓고. 아까 실명은 진짜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친목도 모잖아요. 나이 많은 형들과 어린 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 외에도 많아요. 3월이 되면 동네 개들이 엄청 태어나요. 그 겨울에 그 똥개들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눈 맞아갖고 막 개들이 방울에 막 엄청나게 믹스견들이 막 살벌하게 막 우리가 다 일조하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 주어주고. 자, 여러분.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진다는 건데 거기 보시면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줄은 어떨수록 빠르다라고 하냐면 봐요. 줄은요. 가늘수록 그 다음에 팽팽할수록 빠릅니다. 파동의 속력이. 자기 기타 쳐본 사람? 야, 기타 못 본 사람. 한 번도 난 기타를 본 적이 없다. 봤죠? 기타에 줄이 몇 개 있는 줄은 알아요? 기타 줄? 그래, 모른다고 합시다. 자, 맨 꼭대기 줄이 있고 맨 아랫줄이 있는 건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타 위에서 두루룩 내리잖아요. 어디가 굵은 소리가 나요? 위아래. 맨 위라는 건 알아요? 그 맨 위가 베이스 줄이에요. 맨 밑 끝이면 둥. 맨 밑에 끝이면 띵. 어디가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는 음의 높이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건 음이 높다는 거라고요. 내 목소리와 민지 목소리 다르잖아요. 여자애들은 목소리가 3옥타브 높거든요. 그럼 여자들 목소리가 진동수가 큰 거라고요. 굵은 줄이 어디예요? 맨 윗줄입니다. 얇은 줄이 어디라고요? 맨 밑에 줄이에요. 밑에 줄이 속도가 빠르다고요. 음도 높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띵, 둥. 속력은 뭐 곱하기 뭐? 파장 곱하기 뭐? 진동수. 근데 맨 밑에가 음이 높대잖아. 그럼 진동수가 큰 거예요. 속력이 빠르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팽팽할수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타 줄을 딱 대고 띵 쳐요. 그 다음에 쭉 당겨봐요. 자기 몸 쪽으로.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지죠. 진동하는 길이가. 팽팽해져요. 음이 높아집니다. 뿅. 그럼 빨라지죠. 알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물결파의 속력. 자, 이것은 따로. 여러분, 이거 혼자 독립적으로 잘 나와요. 얘들은 같은 물인데요. 깊을수록 빨라요. 알아두세요. 여름철이죠? 휴가 갔다 왔어요? 갈 예정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곡이라도 갈라치면 계곡은 딱 이렇게 절벽이 쫙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딱 텐트 치고 그죠? 불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거 놀죠? 근데 공류가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야. 물이. 그러면 얘를 단편 딱 자르죠? 그러면 수심이 이래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얇은데 여기 깊어요. 그럼 이 안쪽은 속력이 엄청 빠른 거죠. 바깥쪽은 속력이 느리고요. 어떻게 되냐? 퐁당 돌을 오르륵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귀신이 잡아당기네 어쩌네 뭐 이러면. 속력이 다르면 빨려 들어간다고 물이. 그럼 누가 이렇게 진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원들도 잘 안 들어가요. 요 지점에 가서 수영하지 마세요. 특히 수영 좀 하는 애들이 그냥 수영해가지고 쇠수면 위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이빙 한단 말이에요. 다이빙. 나올 때 못 나와요. 땡겨서. 순간적으로 용오름 현상이 생겨서. 그럼 거기다 만약에 돌다가 발목이라도 어디 거기다 걸렸다. 그럼 당황을 하잖아요. 보동보동 되다가. 선생님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관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든 여자애든 어른은 이제 우리가 조심하거든요. 힘이 세니까 어린아이, 여자아이들, 그 다음 성인들, 여자들 조심하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나도 경험을 했는데 수영하러 가서 구조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고개를 쳐박고. 근데 제가 가면 이렇게 나를 향해 돌아서요, 얘가. 그래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나를 따라 돌아요. 돌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손을 뻗죠?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다 잡아요. 살치어 뜯길 때까지 잡혀요. 죽기 전에 사람을 발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제 구할 때 그거 생각하세요. 그럴 겨를이 있다면 니들은 먼저 전문가가 되지만 일단은요, 물에 빠지잖아요. 5분 안에 살리면 돼요. 5분 안에 살려서 인공호흡하고 해가지고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면 저수지 같은 데 물이라면 애가 푹 이렇게 있을 때가 기다려요. 힘이 세면. 내가 감당을 못 하니까요. 그러다가 뽀고로로 가라앉는다 그럼 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면 애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잘 딸려 나오는데 막 빠진 그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만약 걔한테 잡히죠? 나도 죽어요. 바로. 그럼 이제 어린아이나 이런 애들은 힘으로 우리가 제압은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 근처 5m 정도 가서 잠수를 해야 돼요. 잠수를 해서 걔 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아요. 자, 틀어요. 그렇게 등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꼭 배워둬요. 나중에 누구 살릴 때 있으면. 발목을 딱 틀면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발목이 딱 잡히면 그냥 돌아서요. 그럼 발목 뒤쪽으로 잡고 등으로 올라와서 목 뒤에서 손 잡고 끌고 나와야지. 발 앞에서 영수야 내가 구해줄 같이 들어. 장렬한 최후 뭐 2명. 있잖아 줄줄이 죽는 애들. 형 또 동생 빠져서 형이 뛰어들어가고 아버지 들어가고 다 잡힌다니까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빨라서 깊은 강물의 흐름 물소리는 안 들려요. 오 이래요. 안 들려요. 그런데 시냇가 물 봐봐요. 텅 빈 수레가 이가 아니라 수심이 얕은 물이 요란합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수심이 얕으면요 마찰이 심합니다.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수심이 깊으면요 물살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수면의 그 표면의 물 속도하고 저 수심 깊은 곳의 물 속도가 다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곳이 맨날 해마다 사고가 납니다. 여기는 사고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게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왜 빠지죠? 그럼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떠내려서 저 아래 50m, 30m 저 아래에 있어요. 헤매다가. 그럼 여기에 빠졌으면 일로 들어가 찾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빠졌는데 몇 분 됐다. 5분, 10분 됐다 그러면 저 아래 40m, 50m 아래에 있어요. 근데 떠오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간힘을 쓰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굴러요. 몸이 이렇게 굽니다. 이상하게. 힘을 쭉 빼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빠진다면 정말 내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수영을 못해요. 근데 물이 빠졌어. 했죠? 그럼 훅 내뱉어요. 어떻게 되느냐? 쭉 가라앉습니다. 진짜로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 보통 여러분 이 내 방법은 수심 30m 이런 데 아니라 수영자 같은데 진짜 수영 못하는데 자기 키만 요만큼만 넣으면 코 여기만 대도 죽어요 사람이. 그때 힘을 쭉 빼세요. 그럼 쭉 가라앉습니다. 그럼 수영장 바닥 발로 땅 차고 올라오세요. 숨 쉬고 들어가서 힘 쭉 빼세요. 그럼 걸어요. 빵 차고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세요. 제 말을 명심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목욕탕 가면 남자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냐? 나중에 친구들이랑 내기 한번 해보세요. 야, 이 목욕탕 바닥에 배 닿는 사람 배 닿기 내기하자 그래요. 죽어덕해나 배 안 닿아요. 아무리 수영을 쳐도 배가 안 닿습니다. 근데 힘을 쭉 뺀 다음에 숨을 후 내뱉으면요, 샥 바닥에. 이거 바닥에 그거보다도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물속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 못 앉습니다. 죽어도. 근데 힘을 쭉 빼면 바닥에 딱 가부좌로 앉을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라고. 수영장인데 내가 발이 헛디뎌가지고 내 수영을 못 하는데 나보다 키가 수심이 깊다. 그러면 후 내뱉고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바닥 빡 치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숨 싹 쉰 다음에 내려가서 내뱉어요. 그 다음에 걸으세요. 그러면 나오면 됩니다. 근데 거기 꼭 하다가 아이들이 죽죠. 거기 보면. 그렇게 저는 실생활 수영을 시켰어요. 제가 안전요원 할 때. 애들한테 그래서 힘 빼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발로 차고 나오라고. 그렇게 차고 몇 번 나오면요. 눈치채요, 사람들이. 쟤 빠졌구나. 근데 거기서 보면요. 수영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머리는 안 올라오는데 뭘 자꾸 치니까.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쳐보세요. 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때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형들 노는데 달아 타고 들어가서 쏙 빠졌어요. 그냥 사실 걸어가는데 푹 빠졌는데 사람 살려를 제가 생각하다 200번 한 것 같아요. 살려. 근데 막 휘졌는데 그 6살 어린애 머리에 엄마 배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그 화면이 쫙 지나가요. 그게 죽을 곱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게 필름이. 나 그 처음 느꼈거든요. 쨍 돌아와요. 엄마 어렸을 때 내가 그 기억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기억도 못했던 그 기억부터 쫙 한 번에 필름이 돌아요. 근데 발가락이 닿았어요. 땅에. 그래서 나왔어요. 그 뚝이 앉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 야 가자. 모르는 거야. 내가 빠졌다는 걸. 그래요. 세상이 냉정합니다. 소리 안 만져도 소용없어요. 혼자 살아나세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온다. 요건 아마 굴절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소리의 속력. 마지막 소리의 속력 보세요. 여러분, 소리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밀할수록 빠르다. 밀할수록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진공에선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내가 수업 시간에 참 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니들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아주 그냥 그죠? 순간적으로 안 졸았죠? 한 10분 동안. 그죠? 나도 재미난 얘기하면 정말 많아요. 근데 니네 학원 수업 시간이 진짜 쥐 거시기 눈물만큼 높아갖고 지금 내가 아무 못하고 수업만 하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면서 굴절에 대해서 니들한테 이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파동이 시작된,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했죠? 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금 이 파동력학 배웠는데, 감이 안 온다. 솔직히 손 들어봐요. 좀 떨려요. 감이 안 와요. 손 들어봐. 하나 임무를 줄 거니까. 감이 와요? 자네 감이 오나? 감이 오나? 감이 오나? 좋아. 니. 변하지 않아요. 해봐, 나한테. 변하지 않아요. 해보라고. 넌 앞으로 파동 시간에 그 대답만 해, 나한테. 변하지 않아요. 알았지? 네 주장을 굽히지 마. 네 이름 뭐요? 변하지 않아요. 알겠지? 저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파원에서 파동이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때 뭐가 결정되냐면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진동수 값은 파원에서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어떻다고요? 적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파장이며 진폭이며 다 변합니다. 진폭 보여줄까요? 봐요. 물결 봐보세요. 우리가 돌멩이를 딱 던집니다. 풍, 덩, 그덩, 그덩. 진폭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동수요. 명심합시다. 자, 파동성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4가지가 있어요. 파동을 하는 물질이 갖는 성질이죠. 첫 번째가 파동성이라 해서 첫 번째는 반사예요. 요즘 초딩들도 반사하나? 친구들 욕하면 반사 이지랄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거울 갖고 친구들 장난 잘 쳤죠. 운동장에 노는 친구들은 거울로. 이 리플렉션, 반사라고 하잖아요.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한 걸 말합니다. 파동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을 많이 놓고 쓰거든요. 이때 이걸 매질 1, 얘를 매질 2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매질이 같다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다르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매질이 다르면 속력은 어떻다?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전자기파와 탄성파를 구분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매질 1이 소고 매질 2가 밀이라고 해보세요. 매질 1이 공기고 매질 2가 물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리가 이동을 한다면 어디서 빠를까요? 소리가 이동을 한다면 어디서 빠를까요? 공기에서 빠를까요? 물에서 빠를까요? 물에서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빛이 이동한다면. 빛이 이동하면 공기가 빠를까요? 물이 빠를까요? 공기에서 빠르겠죠. 제가 굴절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봐요. 쌤 있어요, 여기 쌤. 목 없고 다리 짧고 딱 나죠? 쌤이 수상안전요원이야. 뭐를 입었죠? 삼각 팬티를 입었어요. 허리가 유난히 길죠? 수상안전이니까 모자 써야죠. 자, 모래에 있는 거죠, 모래. 모래. 근데 여기에 이쁘장한 거리, 헬미 빠진 거예요. 헬미를 때려요. 자, 경로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어요. 다음에 이런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쌤이라면 어떤 경로를 택할까요? 어떤 색깔? 파란색. 자네는?
빨간색 자네는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 근데 이뻐요. 네가 가야 돼요. 네가 원하던 이상형인 거죠. 검은색이요. 자, 이 중 한 명만 맞아요. 나머지 두 명은 거를 구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거를 거리 구하게 생겼네. 이 사람들아, 얘는 사람이다. 뭘해서 빠르겠냐? 물에서 빠르겠냐? 뭘해서 빠르겠지,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빠른 매질에서 경로를 길게 잡고, 자기가 느린 매질에서 경로를 짧게 잡는 게 굴절의 원리다. 만에 하나 얘가 물개라면 어디 경로를 택할래? 물개는 파란색을 따라야 돼. 절대 검은색은 아니라는 얘기야. 검은색은 모래만 있다든가 물만 있으면 검은색이 맞지. 물개라면 파란색 경로를 따르는 게 낫지. 왜? 물에서 빠르니까 걔는. 하지만 사람이라면 빨간색 경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야. 이게 굴절의 원리라고. 근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의 경로를 따르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차이 때문에? 속력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속력 차이 때문에. 그게 굴절의 원리라고. 알았어? 그 굴절을 갖고 따질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하나 내릴 거라고. 이렇게 선. 이걸 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해가지고 이걸 법선이라고 할 거다. 법선. 알았지? 니네한테 정말 쉽게 가르쳐 줄 거라고. 굴절에 대해서.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응?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라. 자, 지금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렇게 파동이 들어오고 있어. 알겠지? 자, 이 파동이 누군지 몰라도 돼. 다만 이것만 봐라. 요걸 무슨 각이라 한다? 요걸 입사각이라고 할 거야.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한다? 굴절각이라고 할 거라고. 알겠냐? 이렇게 경로가 꺾이는 걸 무조건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굴절한다 라고 배우거든. 이해 갔어? 굴절이 왜 생겨? 매질의 뭐 차이 때문에? 그렇지. 속력차 때문에 생기거든.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이제 잘 들어. 어디 매질이든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른 거다. 외워라.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른 거야. 매질 1에서 빨라, 2에서 빨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해석이야. 그리고 속력이 빠르다고 해석이 끝났지. 자, 이렇게 파동이 진행될 때 매질 1에서 진동수가 크겠냐? 매질 2에서 진동수가 크겠냐? 어? 네가 대답할 말을 잊지 마.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잘 들어. 파장은 얘가 길다.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변하자는데 속력이 빠르려면 파장이 길어야 되잖아. 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이 세 개가 따라다니는 항상. 이 세 개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이 세 개를 외우면 어떤 공식을 스넬의 법칙이 뭘 갖다 대도 니네가 금방 풀어 문제를. 자, 굴절각이 됐든 입사각이 됐든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른 거야.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긴 거다. 왜?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속력이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이해 갔어? 질문.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빨라, 느려? 빨라. 그러면 파장은? 그래, 그거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야. 물결파의 파장은 뭔지 알지? 흰색 마루와 흰색 마루 사이잖아. 그게 넓으면 속력이 빠른 거야. 깊은 거고. 이해 갔어? 그게 응용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해석을 하느냐? 이제 봐라. 얘가 소리야. 소리인데 어디서 빠르니? 1에서 빠르니? 2에서 빠르니? 지금.
완에서 빠르지? 그럼 완은 소하겠냐, 밀하겠냐? 소리라면. 밀하다는 얘기야. 그럼 투는 소하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빛이야. 빛이야. 그럼 완, 투 중에 어디가 소하다? 완이 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이제 여기까지 됐지? 꼭 알아야 되겠지, 이거. 자, 이런 굴절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불러. 상대 굴절률이라고 부르거든. 상대 굴절률. 자, 지금 이걸로 따진다면 이렇게 쓰면 돼. 저 순서는 1에서 2로 굴절한다는 얘기야. 상대 굴절률. 이때 어떻게 얘가 공식으로 구해지느냐? 봐라. 사인. 이렇게 써보자. i분의 이렇게. 이게 스네일 법칙이야. 다시 말하자. 이거분의 이거라고. 니네 사인은 90도가 최대고 90도가 얼마지? 1이란 말이야. 각도가 크면 사인 값이 커요.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크게 나올까 적게 나올까? 1보다 크게 나온단 말이야. 1보다 크다는 게 뭔 뜻이라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간다는 얘기야. 얘기인 즉슨. 그럼 이건 뭐랑 같은가 봤더니 이거야. 얘는 이거랑 같더라는 거야. 니네가 봐도 V2가 속력이 느린 건 알겠지. 각도가 적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꼴을 붙이려면 사인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각도에. 됐어? 이게 이거랑 같다는 얘기야. 이해 갔니?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질문이 많이 나온다. 봐. 이거야. 여기서 바뀌어. 이게 누구냐? 굴절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 굴절률이거든. 이게 뭔 소리냐? 이 절대 굴절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봐봐. 빛은 절대 굴절률을 구할 때 뭐로 구하느냐? 진공에서의 속도와 다른 물질에서의 속도를 상대히 비교한 게 뭐가 되느냐? 절대 굴절률이 되는데 그냥 공기라고 할게. 공기도 진공이랑 빛의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놓거든. 근데 진공이 훨씬 빨라. 됐지? 그러면 빛을 이렇게 쏟게.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입사각이 되겠지. 맞지?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빛을 2개 쏠 거야. 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만약에 매질이 똑같다면 그냥 쭉 가겠지. 근데 매질이 달라진 거야, 지금. 파란색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된 거지. 파란색, 빨간색 중에 누가 속도가 빠를 것 같아? 그렇지. 파란색이 빠를 것 같지. 뭐 때문에 알았어? 굴절각 때문에. 이해 갔지? 질문. 이게 빛이다. 막걸리하고 소주에서 쐈어. 누가 막걸리일까? 파란색, 빨간색 중에 누가 막걸리일까? 누가 막걸리일까? 먹어본 거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해. 니네 소주하고 막걸리 중에 누가 빛이 느릴 것 같아? 왜? 그렇지. 니라니까. 막걸리를 놓고 저쪽에 상대방이 보이냐 안 보이냐? 소주는 보이거든. 그럼 막걸리가 탁한 거잖아. 밀한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막걸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소주라고 부를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 갔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상대 굴절률 누가 더 클까? 얘 속도분의 얘 속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한다면 자, 공기 중에서 막걸리로 들어간 굴절률과 공기 중에서
소주로 들어간 굴절률을 따지면 누가 더 큰 값 나와? 얘가 더 큰 값 나오지. 분모가 얘가 작은데 지금 얘들 둘 다 분자는 빛의 속도가 공기 중이잖아. 똑같잖아. 1대1. 그런데 분모가 누가 더 작아? 막걸리가 작으니까 큰 값 나오지. 이게 굴절률이라고. 절대 굴절률. 그러면 자, 빛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면 어디서 빠른 거야? 여기서 빠른 거 아니야? 빠른 거분에 느린 거분에 빠른 거잖아. 그럼 이게 절대 굴절을 놨을 때 이게 다 1보다 컸지. 크게 나오려면 자, 매질 1은 소주에 해당되고 매질 2는 막걸리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맞지? 그럼 누가 절대 굴절이 컸어? 매질 2가 컸단 말이야. 2가 큰 애가 위에 가고 매질 1이 작은 애. 다 심한해서 절대 굴절률이 크다는 건 빛의 속력이 빠르다는 뜻이야. 자, 절대 근데 빛의 속력이 느리다고. 미안해. 절대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라는 뜻이라고. 속력이 작다라는 뜻이라고. 알았지? 니네 책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굴절률로만 나온다. 알겠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이 229쪽이다. 알았어? 니네는 전자기 유도 숙제 해와.